안녕하세요. 10월 26일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니까요. 우선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눈에 띄는 건요. 코스모 신소재, 일단 뭐 양극재 업체죠. 양극재 업체인데 컨센 상했습니다. 1338억, 108억, 108억. 그리고 또 하나머티리얼즈 반도체 소재 컨센 상해했습니다. 이 반도체 요즘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낙폭이 워낙 심했는데 뭐 며칠간의 상승은 그 낙폭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바닥을 찍고 약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랐고요. 6만 원을 바라보고 있고 그 외에 반도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적들이 괜찮은데도 이 옛날 주가 를 비교했을 때 50% 이상 낙폭을 기록한 업체들이 많죠. 하나머티리얼즈도 그 정도인데 어쨌든 컨센을 상회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뭐 잠정 실적,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큰 업체들은 이제 실적의 감소폭이 크지만 이렇게 중소형 업체들은 그런대로 좋은 실적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뭐 ISC는 뭐 직전 분기보다는 좀 못하지만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았고, 그다음 해성 DS 같은 경우는 직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다 좋았고, 어쨌든 반도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 또 코스모 신소재에 이어서 완성 배터리 셀 업체인 삼성 SDI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5조 3,680억.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의 오늘 SDI 거의 68만 원 거의 뭐 턱밑까지 올라갔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만 원대였는데 60만 원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그 매수 타이밍은 이제 조정 시 나중에 이제 수급이 2차 전지에서 이제 뭐 좋아지는 섹터로 옮겨갈 때 그때 주가가 좀 빠지면, 왜냐면 돈이 많으면 상관없는데 이런 오른 종목들을 팔고 다시 어쨌든 뭐 올라갈 종목들, 지금 주가가 싼 종목들로 수급이 옮겨갈 때 그때 한번 뭐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OCI가 오늘 컨센 상해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조 2,825억, 2,891억, 2,373억 정도. 그리고 LG이노텍이 요즘 그 BH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아이폰 14이 뭐 생각보다 뭐 감산 얘기도 나왔고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라는 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게 3분기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3분기 실적은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5조 3,874억. 상당히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실적 성장도 좀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LG이노텍. 그리고 그러니까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지수가 떨어진 거에 비하면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실적에 비해서 조금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 물론 이제 지수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한다는 거죠. LG이노텍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오늘 발표한 실적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조금 실적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위메이드는 뭐 위메이드 맥스는 턴어라운드, 위메이드는 컨센 하회, 뭐 적자가 상당하네요. 그 다음에 삼바하고 셀트리온이 요즘 좀 바이오 중에서는 어쨌든 CMO, CDMO 뭐 관련해서 삼바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연간으로는 매출 2조 원을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8,730억, 3,240억 상당히 좋네요. 그 다음에 LS전선 아시아가 풍력 관련해서도 아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컨센 상해를 했고요. 스프리마, 보안, 지문인식, 그 다음에 현대엘렉트릭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현대엘렉트릭이 실적이 어마어마하네요. 현대에너지솔루션 태양광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현대일렉트릭도 아마 컨버터, 태양광 컨버터 뭐 이런 쪽 변압기 뭐 이런 쪽의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유럽의 이제 뭐 에너지란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런 거 관련해서 상당히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네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이제 지난 잠정 실적에 의해서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IR 자료가 나오면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아당
기아,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세타 엔진 품질 비용 뭐 2조 5천억 정도 합쳐서 2조 5천억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좀 내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빼고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 많이 내렸을 때 현대기아차는 좀 담아보는 게 어떤가 역발상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유니드가 지금 뭐 인적 분할인가요? 인적 분할하는데 컨센을 하회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이 참 좋네요. 오스템 임플란트 지난번에 그 재무팀에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BH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LG노텍과 마찬가지로 LG노텍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가 이제 수소 관련한 건데 실적이 나쁘지는 않고요. 그 외에 또 그 RFHIC 5G DKT 이런 또 5G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2분기에는 적자였는데 뭐 어떤 증권사 보고서에는 내년부터 실적 성장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RFHIC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실적이 뭐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고 숫자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 정도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외에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은데 쭉 이어지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은 이제 변압기라든가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전력기기 쪽으로 근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네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개인적으로 코스모 신소재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거를 지금 표로 한번 살펴보시고 삼성 SDI도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2차 전지는 여전히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적을 다시 보시면요. 1338억 1338억 8억 3,400만 원, 영업이익은 이제 108억 3,7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07억 8,500만 원 정도. 그래서 직전 분기 2분기 대비해서도 12.2%, 영업이익은 0.2%, 당기순이익은 76.3% 정도 증가를 했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74%,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69억에서 1338억이니까 7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74.2%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YOY죠. 당기순이익은 59.3%.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양극재인데 코스모신소재는 실적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보스코 케미칼 실적 발표한 2차전지들은 다 실적이 직전 분기보다 좋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고 그런 실적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코스모 화학도 조만간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중에 아직 실적 발표 안 하는 양극재가 이제 LNF가 남아 있죠. LNF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장비주가 있고 소재주가 있고 기타 뭐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나노신소재라든가 뭐 대부마그네틱이라든가 장비 중에 PNT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실적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실적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정보에 가서 보면은 일단 PER 같은 경우에 104.98배 높죠. 2차 전지 주기 때문에 상당히 고밸류입니다. 포워드 PER이 40.52배.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율이 8.34%. 뭐 그다음에 오늘은 6만 1,900원으로 종가지만 어제 종가 6만 2,8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9천 한 25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고 3,065만 주 정도가 이제 상장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스모화학이 대주주죠. 코스모화학이 27.14%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또 실적을 한번 볼까요? 예상되는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2분기 때 했던 것보다 조금 실적이 상향이 조정이 됐고요. 예상치가 1,350억이었는데 매출은 1,338억이니까 예상치보다 매출액이 조금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인데 108억 정도 나왔고 순이익은 80억인데 107억 정도 나와서 컨센을 상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업이익률은 7점,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아니죠. 예상치에 대한 영업이익률이고, 그리고 이제 엑셀 파일을 정리한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실적은 이렇게 나왔죠. 2분기 대비해서도, 그 다음에 작년 YOY로도 이제 비교가 되고, 22년도 예상치도 이제 상향 조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오늘 종가 61,900원을 했을 때 1조 한 9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는 거고, 외인 보유 지분이 아까 8점 몇 프로로 증가했죠. 7.35에서 8점, 아까 94였나요? 8점 몇 프로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예상되는 올해 예상 실적이 4,800억이잖아요. 지금 4,800억인데 여기 4,485억이었거든요. 2분기에 4,800억으로 증가가 되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380억. 영업이익도 380억인데 이거는 391억이었는데 조금 주네요. 380억. 이것도 아마 3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또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05억이었는데 300억으로 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3배 정도 되네요. 63배가 되고 PSR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3.9배 정도 되는 택인데요. 어쨌든 뭐 좀 높아졌죠. 주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모신수 주가가 올라갔죠. 지금 61,900원이니까 외인 지분도 아까 보셨고, 어쨌든 코스모신소재, 코스모화학도 계속적으로 2차전지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아마도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할 것이다. 당분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모시스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난번에 75,500원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뭐 48,000원까지 49,000원 정도까지 빠졌죠. RSI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그때 2차전지는 아마 얼추 다 비슷하게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을 겁니다. 9월 13일 날 이 정도 있다가 지금 6만 원대 왔는데, 지금도 뭐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신다면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수 시기는 조정시 매수. 지금 RSI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하는 거를 고려해 보시고,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분할 매수 아무 때나 사도 되지만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주가가 낮을 때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머티리얼즈를 보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거의 반토막 수준이죠. 66,800원까지 5월 3일 날, 올해 5월 3일이죠. 22년 5월 3일 날 그랬는데, 이제 반도체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쭉 꺾였죠. 66,800원에서 거의 뭐 28,2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난 하락폭입니다. 지금 가격도 51.42% 떨어진 거죠. 최고점에서 51.42% 떨어진 32,450원인데, 그렇게 떨어진 거에 비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즈 실적도 보시면은 여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에 비해서 물론 이제 증감이 이게 709억에서 808억, 808억에서 709억이니까 100억 정도? 98억 5,200만 원? 그 정도 감소했다라는 거죠. 직전 분기.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좀 감소를 했네요. 그래서 주가가 좀 그렇게 과도하게 하락할 정도는 아닌 실적이라고 보여지긴 한데, 어쨌든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219억, 그 다음에 직전 분기가 247억, 그다음 동기가 224억 정도니까 둘 다 마이너스긴 하네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190억, 그다음 직전 분기는 194억,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는 173억에서 증가를 했다라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쨌든 실적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차트도 아까 보셨고, 그리고 투자 지표의 기업 정보를 보시면 실적이 742억이 예상, 742억, 215, 167억이 예상치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예상치 742억에서 좀 못 미쳤죠. 709억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15억인데 219억이 나서니까 조금, 초과를 했고, 당기순이익도 167억인데 이제 190억 정도 나왔으니까 좀 초과를 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컨센을 상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30%가 넘잖아요. 30%가 넘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실적도 상당히 작년보다도 향상되는 실적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쌀 때 앞으로 향후 또 4분기 어떻게 나올지
막연한 어떤 뭐 두려움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가가 거의 바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빠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삼전을 필두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바닥일 때 바닥일 때 조금씩 사모아 간다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머티리얼즈 실적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외에 아까 자세하게 실적 발표한 것들은 밸류에이션은 따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저 사항을 보면서 좀 특기할 만한 사항들만 좀 보면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하나머티리얼즈 이렇게 실적을 살펴봤고요. 오늘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엄청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차트만 보시더라도 최근 계속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담고 있다. 이런 뉴스도 많이 보셨을 테지만 어쨌든 지금 55,000원대에서 5일 연속 지금 오르고 있고 오늘 좀 세게 올랐죠. 미국 증시가 어제 장중에는 좋았지만 시간에 아니 오늘 또 우리나라 개장 앞서 그 미 선물이 엄청 낙폭을 키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이후 그 CEO가 회장인가 CEO인가 했던 말 때문에 좀 낙폭을 기록을 했고 구글은 실적이 조금 안 좋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고 그래서 이제 IT라든가 반도체주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만 7천 원, 거의 68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최근에 에코프로 BM의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글로벌 넘버원 양극재 연 5만 4천 톤 공장을 포항에 준공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 나흘 연속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 이때만 해도 50만 아래로 많이 떨어졌었죠. 이때만 해도 10월 28일인가요? 그때만 해도 10월 20일이네요. 20일 목요일 그때만 해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날 연속 상당히 세게 오르면서 거의 10만 원 그때부터 10만 원 정도 올랐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과의 어떤 양극재 공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실적도 오늘 발표했지만 상당히 실적이 좋죠.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PER이 이제 완성 배터리 셀 업체들 보다는 양극재가 제일 높죠. 포스코 케미칼이 밸류에이션이 제일 높은데 어쨌든 완성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39.41, 포워드는 22.74 정도 그 업종 P는 11.54인데 어쨌든 외국인 지분율이 45.54 엄청나게 많네요. 45.54 정도고 시가총액은 뭐 어제 65만 5천 원 기준으로 했을 때 45조가 넘는데 내가 볼 때 오늘 정도 하면 46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적도 보시면은 어, 5조 3,300억이 예상치였는데, 5조 300, 예상치였는데, 아마 컨센을 상회했다고 이제 4,927억인데, 영업이익이 5천억이 넘었죠. 그런 관계로,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도 5천억이 컨센을 상회했다라는 실적이 봤고, 그다음에 이 올해 보니까 19조, 거의 20조에 가까운 매출. 그러니까 작년에 13조 5,500억 정도였으면 올해는 한 2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영업이익도 한 70% 성장하지 않습니까? 1조 7천원 818, 한 70%. 그다음에 지금 이 당기순이익은 한 50% 정도, 50% 정도 성장하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한 50%? 50% 정도 성장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 10%가 넘어가지 않고 있고요. 유보율은 뭐 상당히 좋고요. 삼성 SDI는 어떤 그 위주로 한다. 공격적인 설비 투자는 아니지만 실적 위주로 수익성이 좋은 걸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향후 미국의 뭐 공장도 짓죠. 공장 스텔란티스하고도 짓고 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삼성 SDI 밸류 체인에 있는 동화기업이라든가 얼마 전에 올랐던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체크해 볼 만 해보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차전지 관련돼서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53만 원 터치를 했고요. 탑 머티리얼도 2차전지 관련된 그 코인테크의 자회사, 그리고 수주 공시가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가요? 그젠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오늘 상당히 강하게 갔네요. 공모가 3만 원이었는데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한 20 몇 프로 좀 올랐던 거죠. 공모가 3만 원.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더없이 좀 싼 가격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LG화학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사볼 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20만 5천 원 찍고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분위기만 좀 좋다고 한다고 하면은 20만 5천 원 다시 그 계속적으로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이야기했고 LG전자는 뭐 좀 빠졌네요. 거의 2.9% 정도. 포스코홀딩스도 1% 정도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LNF가 1.57%, 좀 올랐고, 금융주들은 뭐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좋지만 상당히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기가 없죠. 사람들의 또 손이 잘 안 가는. 그 제가 오늘 눈에 가장 띄는 건 KTNG였습니다. KTNG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연달아. 예, 꾸준히 보시면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주주 제한인가 그게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어, 그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주주제 그러니까 이제 담배와 인삼, 건강 브랜드 이게 함께 있다는 게 좀 모순이다. 이게 회사를 법인을 따로 설립해서 주력해야 된다. 뭐 이런 주주 제안도 있던데 한국인삼공사를 분리 상장해라. 지금 전자담배도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그 정관장이라는 한국인삼공사 그 인삼에 대한 브랜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오르는 것일 수도 있고 연말이 가까울수록 배당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오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8만 원대 물론 이게 이제 금액적으로 보면 한 6천, 7천 원, 6천 원, 7천 원 올랐죠. 그 전부터 따진다고 하면은 한 만 원 정도 올랐는데 어쨌든 눈에 띄게 좀 최근에 야금야금 오른 종목이 아닌가 배당주로서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도 말씀드린 삼바라든가 셀트리온 오늘 최근에 바이오 중에서 뭐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종목들도 뭐 현대 아까 일렉트릭,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고 어쨌든 뭐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양적 긴축 뭐 이런 시대에 어쨌든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 OCI도 아까 좋은 실적을 냈고요. BH가 그 LG이노텍과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내렸죠. LG이노텍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이제 기대할 만한 게 동박주가 남았죠. 동박, 그다음에 자 전해액, 뭐 엔캠이라든가 첨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실적 발표가 기다려집니다.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고스모신소재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지만 주가는 좀 빠졌고 그 외에 또 뭐 기타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 뭐 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들도 좀 움직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한 2%,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한 2% 정도 떨어지고 선물도 떨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주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가 유심히 보여봤던 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지오 엘리멘트인데 지오 엘리멘트가 28,600원까지 올랐죠.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3일째 상승하고 있는데 그 전 이게 신규 상장주였죠. 작년에 상장했나 제 기억이 모르겠는데 작년에 상장했네요. 작년에 상장해서 상장한 이후에 53,900원 찍고 쭉 빠져가지고 지금도 뭐 거의 54% 빠진 상태인데 최근 사흘 동안에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이 지오 엘리멘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회사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뭐 DB 하이텍이라든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장비주도 그렇고 소재주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경동 인베스트가 이제 자회사 경동 나비엔인가요? 거기에 뭐 이제 자원 개발 관련해서 리튬과 관련돼 있는지 제가 자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며칠째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네요. 어,
지금 한 사나흘째 강하게 오르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뭐 조심스럽고, 탑 머티리얼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어쨌든 천연가스 이런 종목들이 이 상승 랭킹의 탑에 올라가 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는 거를 말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특징적인 것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런 두산 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뭐 NS가 이제 원익 PN이 합병한다는 뉴스가 최근에 있었죠. 그 원익 PN이도 여기 있고 NS도 여기 있고 어쨌든 2차 전지 장비 그다음에 뭐 저기 전기차 충전소 뭐 이런 관련된 것으로 원익 PN이도 상당히 많이 엮였죠. 그전 이러면 PNE 솔루션이었고요. 로체 시스템도 이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었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RFHIC 5G가 향후 이제 4분기의 실적, 그런 게 어떻게 나올지, 좀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뭐, 미국의 통신사하고 맺은 그 통신 장비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낙수 효과로 저런 5G 업체들에게 얼마만큼 내려오느냐 그런 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현대중공업하고 SOE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제 태양광은 아까 OCI는 실적 발표했지만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실적 발표했지만 하나솔루션이 얼마만한 실적을 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은 흑자 전환이 가능한가 흑자 전환이 했을까 아니면 그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요. SOL의 정제 마진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또 11월 초에 실적 발표하는 SK이노베이션은 또 어떤 실적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짐작해보는 그런 걸 예상해볼 수 있는 실적 발표가 내일 있겠다라고 있을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IR 자료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R9에 보시면 이제 포스코케미칼의 이제 3분기 실적이 10월 24일 날 이게 나온 게 있는데 여기서 뭐 크게 뭐 숫자적으로는 뭐 다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인 거는 좀 숫자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3분기가 2분기 작년 그 YOY, QOQ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던 매출액도 QOQ가 2,500억 정도 증가를 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266억, 영업이익률도 0.9% 상승했고 당기순이익도 152억 증가해서 0.4% 순이익률 뭐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거고 에너지 소재 분야에 대한 뭐 재무제표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양극재가 이제 이렇게 62.1% 62.1% 성장했고 음극재는 47.1% 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이 그 EV향 출하 증가, 그다음에 ESS향 신규 판매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IT 파워 툴 이게 비중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용도별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해서 향후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3분기 경영 활동에 광양에 전구체 2단계 45,000톤 증설 투자 승인 7월 달에 얼티엄 셀즈향 EV향 중장기 공급계약 7월 달에 이때 1조 10조였나요? 13조였나요? 13조 정도 계약을 맺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의 조인트 벤처 절강포화 2차 여기 보시면 내용이 나오고 전구체 세종시의 이제 천연협 음극재겠죠? 음극재, 흑연. 그다음에 캐나다 GM의 조인트 벤처 여기 이제 6월에 완공하는데 24년 6월에 완공, 25년 3월에 양산 예정. 얼티엄 셀즈. 포항의 1단계 이제 뭐 23년 8월에 완공. 그러니까 내년 8월이죠. 그다음에 이제 내후년 6월에 양산된다. 얼티엄 셀즈 향 철공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 인조 흑연 8,000톤. 그다음에 광양의 전구체 2단계 45,000톤. 이게 아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광양 3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 라인에 이제 2만 톤 23년 3월에 양산 예정이다.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 얼티엄 셀즈 향. 그다음 광양 4단계가 이제 23년 3월 양산 예정 얼티엄 셀즈. 이런 식으로 광양에만 이렇게 양극재 뭐 1, 2, 3, 4
전구체 1, 2 이렇게 5만 평에 많이 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체인,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지금 에너지 소재, 그러니까 포스코가 이제 철강 업체에서 2차 전지 업체로 탈바꿈해 간다. 물론 이제 철강이 아직까지 차지하는 비중이 포스코 홀딩스는 상당히 크지만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로 2차 전지 업체지만 포스코 그룹 자체도 전체적인 밸류 체인이 이렇게 변해 간다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원료 소재 풀 밸류 체인 광물 리튬 염호, 그다음 광산, 니켈, 흑연, 원료 리튬, 니켈, 인상, 흑연, 콜타르,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포스코 그룹에서는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도 하고 이런 리튬, 니켈 이런 소재, 원료 소재가 되는 것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중간 소재인 전구체를 이제 30년도까지 44만 톤. 그다음에 구형 흑연은 이제 천연흑연 음극재, 인조 흑연도 음극재 이렇게 해서 14.6, 15.2면은 이게 29 거의 뭐 30톤이죠. 30만 톤이죠. 30만 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61만 톤. 하이니켈 양극재 31만 톤이고 실리콘 음극재도 한 2.2만 톤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거죠. 25년, 3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정설은 거의 25년도에 끝나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그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앞장과 이 뒷장 두 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IR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IR 자료가 포스코 케미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삼성 SDI도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